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굉장히 좀 심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주시장도 주시장이지만 우리가 7월부터 기대했던 것이 있었죠. 이제 4인에서 6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저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 동생네 가족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까지 합치면 5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카가 대학교를 합격한 지도 꽤 됐는데도 제대로 만나서 식사 한번 못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달 되면은 만나서 식사 함께 사줘야 된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의 준비도 안 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실망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히려 이건 뭐 거의 6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통행금지나 마찬가지죠.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건 직장 끝난 다음에 곧바로 집으로 고홈 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의 마음도 이럴진데 아마 혹시 주식투자 하시는 분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 가히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바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집이 어머님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우리가 보통 구멍가게다라고 하죠. 조그만 소매상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하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저도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을 딛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갔는데 참 이게 또 문제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위로 내리꽂았는데 뭐 반등을 준다는 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주가가 반등 준다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다시 상승 궤도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일단 먼저 지난주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장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가 위에서부터 내리꽂았을 때 장중 그 하락률이 무려 마이너스 2.8, 거의 한 마이너스 3%입니다. 지수가 한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지면요, 약간 종목을 보면은 2배 이상, 한 5%, 10% 빠지는 종목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그나마 코스닥은 좀 낮습니다. 낮더라도 주가가 위에서부터 하락률이 마이너스 2.4 정도 빠졌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 군단들도 굉장히 약세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약세 현상을 보이게 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먼저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은 이거 델타 변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라는 분위기 때문에 이거 경제 재개가 뒤로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남 H 무역센터점이 또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또 아주 강남에 다녀온 분들 아마 이 중에서도 확진자 검사 여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이게 실적이 좋은데도 안 올라가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삼성전자가 거의 8만 원대에서 계속 말뚝을 받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내려가고 심리는 심대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왜 이렇게 빠졌을까 이걸 알아봐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지 주요한 원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이거죠.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 조금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지만 주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내려갔죠.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매가 주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매도를 때렸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 무려 1조 3천을 갖다가 그냥 마치 그 요새 소나기, 요새 한번 비가 오면 그거 느끼죠? 왔다 하면 폭우죠. 이게 이상 기후 현상이거든요. 요새 종목군을 보면 효성 첨단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이렇게 마셨던 이 수소와 관련된 종목군단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또 친환경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이상 기후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완전히 뭐 바켓으로 그냥 갖다 물을 붓듯이 무려 1조 3천에 갖다가 때려놨습니다. 여기만 때리느냐? 아닙니다. 밑에 기관들도 보면 엄청나게 갖다가 털어부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코스닥도 좀 때리는 모습을 줬고요. 선물시장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때렸습니다. 결국은 지난주에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알겠어. 월요일 아침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과연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할 거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수급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때렸니?
이 원인을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영향은 막강하죠. 외국인들은 뭘 따라움직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환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떤 거냐. 마침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뭐냐 그러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율 차트 같은 거 보면 그 뭐랄까요. 울렁증이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리 그러면 금리 쉽게 해서 돈가치예요. 금리가 올라간다. 아, 돈가치가 올라가는구나. 금리가 떨어진다. 돈가치가 떨어지는구나. 금리가 떨어지면 돈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 올라간다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쨌든 우리는 어딘가 자산의 어딘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냐? 인플레이션 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은 13세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한다고 그러죠.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은 11세부터 바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박세현 선수 좋아하시죠? US 오픈인가요? 20살인가 그 젊은 나이가 아니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연못 같은데 이렇게 그 현상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걸 들었냐면 박세 선수가 그러니까 키즈죠. 세리 키즈를 이끌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막 눈물 많이 흐르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연두 중에서 주식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여전히 이것이 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공부하지 않고 하는 것은 투기라고 생각하고요. 공부하고 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참에 지금 얘가 종합주가지가 조금만 내려가도 막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또 올라가면은 금세 또 해이졌다가 갑자기 또 급락을 주면 사실 여러분들 지금 7월 달에 주가가 급락 왔을 때 2주 전에 이렇게 이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처럼 TV방송에 나와서 하는 사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수가 위로 올라갔을 때 모두가 다 어떤 핑크빛에 젖어 있을 때 과연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를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주가가 내려가서 모두가 침체에 빠졌을 때 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다라고 항상 제가 생각합니다. 이미 6월 말에 7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7월 달에는 세 가지 변수가 소위 세 가지 악재 쓰나미가 몰려오기 때문에 단기 하락장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세 개 악재 중에서 지금 두 개 악재가 발휘되면서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Don't go away. 오늘도 거기에 연장선이다. 도망가지 마라. 왜? 여긴 마디존이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얘가 꺼져 내려가는 종착역이 아니라 마디존인 겁니다. 근데 이 마디존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간다는 얘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가가 빠졌다고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도 그거 보겠습니까? 무조건 간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또 무조건 간다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우, 제가 마음이 흔들렸는데 멘탈이 흔들렸는데 무조건 간다고 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그건 이렇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진짜 진정한 꼭지를 딱 쳤을 때 이게 내려갈 때 여러분들 거기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삼천궁녀가 밑으로 떨어지듯이 그냥 여러분 계좌는 한마디로 노예 가서 크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왜 가는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3월 달부터 이 장은 2 years. 그것도 2 years도 작게 잡아서 2 years고 원래는 상승 사이클이 얼마인지 아시죠? 31개월이거든요. 내려갈 때 18이고요. 미국은 66개월이고요. 미국은 더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살 때 미국은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여러분께 제가 아마 미국에 투자하는 얘기는 벌써 한 5년, 6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엔 제가 내려갈 때 이용해서 스파이는 아마 오늘 아침에 꼭 올라갔을 때 아마 오늘 아침에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은 수재님 내려갈 때 스파이 샀는데 아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 스파이, SPXL 이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빅픽처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 그중에 두 가지 악재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중에 끼지도 않았던 악재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다음 주에 뭘 봐야 되냐면 환율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요. 금리는 돈가치고요. 환율은 달러 가치입니다. 우리 입장을 보면. 항상 달러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건
무조건 이 그래프는 달러 가치예요. 무슨냐면 이게 내려왔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고요.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있겠습니까? 달러를 갖고 있겠습니까? 물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란이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렸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려서 달러가 올라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환율 그래프를 뒤집어 놓으면 즉 우리의 코스피 지수는 최소한 달러 국선과 비례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환율과는 반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때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체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주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 뭐가 있느냐. 여기 지금 위에 라인, A라인에 수렴했다고 그랬죠. 요 라인이요. 도대체 이 라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는 건 뭐 저 말고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요. 꼭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외국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 그러면 딱 한 가지 숫자는 기억하십시오. 뭘요? 1150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길게 뽑아놓은 거죠.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평균 환율은 1150원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딱 거기에 와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1150원에서 환율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최근에 델타 변이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새 인플레이션 얘기 어때요? 혹은 테이퍼링 얘기 어떻습니까? 갑자기 확 들어가 버렸죠. 하나 더 체크 포인트예요. 과연 이주열 총재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릴 수 있어 라고 갔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냐면 저랑 똑같은 배경. 내가 이제 식구들 만나서 식사할 수 있겠구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이 델타 변이에 의한 변수가 거기에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등을 주고 이런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주열 총재께서는 그냥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리죠. 경기 보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명 아마 지금 글쎄요. 제가 아주 저희 최영한테 그런 얘기 안 질문해 봤는데 통행금지를 경비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밤 12시 이전에는 더 이상 가면 걸리는 거죠. 몰래 만약에 거의 집에 왔는데 그러면 막 몰래 숨어서 들어가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통행금지가 실시되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한은은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더라도 원래는 11월 달 정도 금리 올린다고 그러다가 어디로 확 이동됐냐면 8월 달 정도에는 금리 올릴 수 있을까? 물론 모르죠. 델타 변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즉 금리를 올린다. 아까 얘기했죠. 금리 올린다. 돈 가치가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금리 올린다. 우리나라 금리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게 좀 뒤로 치울 수 있다? 그럼 돈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부분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달러가 강하거든요. 만약에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더 강하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얘가 1150원에 와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는 1150원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의 체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뭐 이건 그냥 데이터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자, 여러분께 우리가 이 장이 위로 올라갈 때 세 가지 이 변수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금리의 변수였고요. 바로 두 번째가 미국과 중국의 충돌 문제. 요새 난리죠. 요새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디디 추싱을 중국에서 옥죄는 거 들으셨죠. 최근에 여러분들 해외 투자하시죠. 알리바바, 텐센트 밑으로 폭락 주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어디의 일환이다라고 보냐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의 일환이다라고 봅니다. 이 방송은 지금 동학개미만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서학개미들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국제정치와 연결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충돌 문제. 과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제 도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더욱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더욱더 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리 알고 맞는 거하고 제가 그 얘기했죠.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군대 가면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군대 가면 남성분들은 집합이라는 걸 썼죠. 딱 모이는 거죠. 그럼 뭐 한마디로 하면 빠따 맞거나 아니면 뭐 몇 대 터지는 그 부분입니다. 그럴 때 항상 고참 드리겠죠. 이 악물어.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따귀를 맞는 거하고
이 악물어서 이를 딱 물고 있을 때 딱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죠. 바로 그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와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가가 위로 3,300을 돌파하면서 위로 나갈 때 여긴 분명히 마디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야 괜찮아. 야 이거 그냥 3,400이든 3,600이든 4,000이든 그냥 가면 넉넉하다가 딱 앞에처럼 주가가 내려쳐버리면 이렇게 넉넉하다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가다가도 미리미리 빙판 겠을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가면 그래도 넘어져도 아파 죽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주차장 같은 데 미리 쓰서 부끄러지면 까닥 넘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문제 끝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지난주인가 지난주 타이틀이 그거였었죠. 근데 이런 악재 중에서 먼저 악재로 작용하는 건 뭐가 악재가 온다 그러냐면 바로 일본에서부터 시작한다. 일본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들. 일본이 지난주 일주일 동안입니다. 아까 우리가 한 2였죠. 장중 하락률이 3%가 안 되는 2였을 때 난리가 났거든요. 일본은 지금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4.7, 거의 마이너스 5%입니다. 이게 밑으로 훅 빠졌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 보면 홍콩 항생지수, 홍콩 H지수가 하락률이 무려 7%입니다. 아직 중국은 괜찮죠. 그죠? 중국은 괜찮은데 홍콩이 밑으로 와르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 세 가지 변수의 쓰나미가 결국은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좋긴 좋은데 과연 우리는 무조건 이런 일본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데를 다 딛고 그냥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건 내가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우리가 준비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타이틀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와버린 순간 급락장. 추세 급락이 아니라 순간 급락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항상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30년 지난 지금 저한테 하는 겁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고.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버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미 저희 같은 경우 수험생들하고 얘가 올라갈 때 7월 달에 얘가 이것 때문에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그럼 아까 일본의 악재는 어떤 악재일까요? 그게 단순하게 일본의 악재가 일본의 증시가 우리나라에 크게 증시에 영향을 주나요? 근데 그 안에 내면을 보면 일본의 악재는 어떤 악재입니까? 바로 델타 변이 악재잖아요. 그게 우리도 그대로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뭐 항공주나 여행주나 은행주나 뭐 이런 것도 올라갔는데 우리 최근에 보면 백화점 종목 보시면 엄청나게 위에서 빠져 있고요. 금세 경제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까 얘가 밑으로 빠져내려가지고 있고 항공주 뭐고 다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7월 때 오는 각지에서 주가가 빠져내갈 텐데 또 미국과 중국의 충돌도 더욱더 거칠릴 텐데 우리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 시장이냐 아니면 여기가 기회로 잡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께는 바로 이것이 아직도 2years에 올라타지 못했던 2years의 상승 열차에 타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한 제 강의는 연속극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냥 그 안에서 스스로 여러분들 내공이 증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은 와버린 순간 급락장. 7월이 특히 제가 뽑았을 때 7월이 2021년도에 마지막 기회인 이유는 이 시장이 지금은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은 10시 반에 연결 강의로 들어가죠.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오늘의 힌트는 누구겠죠? 미국에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던 배경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골드락스 국면에 있었죠. 근데 지금 일부 월가에서 야 이거 미국 골드락스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바로 시중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시 1.3대로 올라갔지만 1.2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경기가 좋아지고 골드락스라는 얘기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 여전히 꾸준하게 좋아지는 장세가 골드락스 국면이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은다면 이거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일부 미국의 월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야 이거 미국의 경기 이거 좀 힘든데 이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 계십니까?
자, 지금부터 본격 좀 더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 일본이 하락한 배경이 단순하게 일본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빠진다? 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영국에서 G7 회의가 열렸을 때 무려 확진자 수가 4배나 급증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일본이 또다시 비상사태 아닌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그것도 올림픽 기간 중에 완전하게 스가의 내각은 와르르 지금 무너진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연일 TV에서 아베의 그릇된 선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와 하는 거 보셨죠? 어젠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느냐? 이거 역시 아시아의 이 일본의 근데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중 확대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가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결국은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무관중 확정했습니다. 3개의 경기만 관중 있고 나머지는 무관중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테니스의 그 황제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일본에 관중 없는데 뭐라 하냐 해서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입장료만으로도 대략 한 1조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얘들이 손해보든 뭐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서도 문제는 이 원인이 바로 델타 변이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도 연일 여러분 놀라셨죠? 갑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감을 가졌다가 또 터널의 맨 끝이 보인다 모르는 얘기 한참부터 나왔었잖아요. 더군다나 내년에 대선이니까 뭐 각종 뭐 홍보 멘트고 뭐고 나오겠죠. K방역이다 뭐다 나오고 한참 그런 차에 그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최인켜 아마 맞지 못했을 겁니다. 예전엔 그 노쇼 백신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찾아서 맞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자기가 맞고 요새 젊은 층들이 난리잖아요. 맞고 싶은데도 지금 맞을 수 없는 이 백신 부족 현상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한꺼번에 미뤄졌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7월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백신들이 많이 좀 들어올 텐데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좀 보자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감을 두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4명이 가서 뭘 먹고 있다가 시계를 봐서 6시 이후가 되면 2명은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살짝 우리 최앵커의 얼굴 살짝 보고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 그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0일부터 수도권은 사실상 통행 금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문제만 제기하면 이건 강의가 아닌 거죠. 해결책이 뭐냐는 겁니다. 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2020년대 3월 달까지 코로나19에 의한 그 하락이 왔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본 게 있었습니다. 항상 주가라는 것은 항상 더물과 찬물이 넣어줬는데 경기는 안 좋지만 뭐가 공급된다 그러냐면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얘는 결국 주가 올라간다. 경기를 보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바닥을 못 잡는다는 그 경험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아까 얘기했죠. 한에서 금리 올릴 때 이거 아주 무지하게 신경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죠. 델타 변이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테이퍼링 얘기는 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죠. 여기서 돈줄 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감 이것도 이렇게 되면 물 건너간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악재고 위축되지만 시장의 입장으로 보면 여전히 유동성은 여기서 돈을 빼내간다 아니면 돈을 줄인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해결되기 전에 주가는 이미 저만치 갔듯이 올해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걸 저점에 매천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미 그때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때는 맨땅 해대는 기분이었죠. 이게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백신이 나왔는데 하나 더 한 뉴스가 하나가 있었죠. 아마 이 내용 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미국도 델타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고 있다. 근데 이게 나온 거죠. 화이자의 부서샷 곧 개발이 가능하다. 중요한 내용들만 좀 써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최근에 50% 이상이 감염자 50% 이상이 이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자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이죠. 여기 근데 뭐가 나왔냐면 바로 접종용 백신 부서샷. 그래서 8월에 선보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백신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사항이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요번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때 40, 60대 이상에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부작용도 많고 연예 TV에서 부작용에 대한 뉴스를 하는데 야 이건 내가 기다렸다가 다른 거 맞아야지 그러다가 요새 지금 또 60대 이상 아마 지금 방송 보신 분 중에서도 안 맞은 사람들 막 초조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얘를 맞고 나면은 이 효과가 90% 이상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시업을 맞으면 2차 접종 때보다 면역 수준이 이게 중요합니다. 면역 수준이 무려 5배나 10배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상황은 바로 작년에 3월 달에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얘는 이제 이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한 번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사회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겁니다. 아까 홍콩 주식 급락하는 거 보셨죠? 이건 뭐 그냥 위에서 거의 쏟아지는 느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너 홍콩 주식가 왜 이렇게 급락하니? 아직 중국은 괜찮긴 하지만 왜 이렇게 급락하니? 지금 홍콩 항생지수도요. 무려 2주간에 말이 많아서 7%죠. 이거 한번 이 자리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지금 2%만 두디맞아도 난리인데요. 유튜브 쇼 난립니다. 또 뭐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지만 바닷물 보면 바닷물 위에서 찰랑찰랑거리잖아요. 공부가 하나도 안 됐으면 이 찰랑찰랑거림을 이걸 어찌다 알고 쫓아간다 하겠냐는 거죠. 큰 흐름, 조리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왜 둘을 맞고 있느냐. 특히 최근에 한번 보시죠. 그래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든 이런 것들이 하락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중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 듣던 규제는 미국 내 상장돼 있는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증권위원회에서 거기를 갖다가 옥죄는 것이 이게 악재였는데 이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는 물론이고 글로 가는 업체들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옥죄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제 8월 달 이후엔 더욱더 심해질 거고요.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건 결코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이 시장을 정말 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미국의 갈등은 이 상장되어 있는 기존 업체들까지 몰고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알리바바는 물론이고요. 반동조법 위반해서 벌금 막 갖다 때려버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디디 출신 이거 미국 증시냐 강행해버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 놓고 뭘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도 그랬지만 거의 독재국가에서 가장 심하게 갖다가 거는 게 뭡니까? 이건 뭐 날샌 거죠. 그죠? 날샌 거는. 이거 심사한다 그러니까 디디쇼스가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중국의 악재를 우리가 봐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 좀 썼댔냐면 지금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여기서 시진핑이 한 얘기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강철 만리장성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아침에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누구는 쉽게 하면 중국을 얕잡아본 사람. 근데 지금 뭐 중국을 얕잡아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드 기억나시죠? 그럼 자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국 보러 그러지 말라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 롯데가 철수했죠. 그 다음에 필리핀이고 뭐고 저 밑에 있는 소혓바닥의 남중 국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국제 정치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좋은 나라면 착한 나라면 침범하지 않고 착한 나라면 잘 대주는 게 아니라 강한 나라면 잘 대주는 거고요. 힘이 없는 나라는 마구잡이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국제 정치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도 이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나오면서 특히 내년 동계올림픽 이게 문제가 아니죠. 내년에 시진핑의 3년임이 결국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옥죄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은 뭘로 싸우고 있냐면 골디락스 국면은 지나갔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쪽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금리가
금세 2%대로 갈 것처럼 보였는데 이 금리가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거 아무래도 경기가 2분기에 피크아웃 이미 정점을 찍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럼 지금 이게 만약에요. 경기의 정점론이 어디가 위험한 데냐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다 놓고 경기 정점론이 나와버리면 시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세자에 있는 분은 경기도 안 좋아서 찬물인데 이 금리도 높은 수준에 있다 보면 이건 그냥 밑으로 직격탄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금리는 어디 있냐면 미국의 금리는 제로금리고 여전히 테이퍼링 시작되는 과정이 놓여졌다면 제가 누차 얘기죠. 여기서 뼈봤자 내려가봤자 발목 정도가 삘 뿐이지 그건 아니다. 그건 좀 더 보자고요. 골리락숨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골디락스면 좋고 네가 골디락스가 안 된다면 즉 경기가 만약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다면 너희들은 그러면 현재 푸는 돈들을 그대로 다 풀어놓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여전히 나는 유동성이라는 그 풀 속에서 재밌게 즐길게.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겁니다. 주가가 꼭지를 매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투탑입니다. 이 투탑이 와버리면서 주가 내려가면 결국 주가는 어딘가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샷은 이겁니다. 보시죠. 자, 오늘 아침에 그 미국 증시가 마감된 건 다 제가 보지 못하고 아마 이 데이터가 제가 어제 한 새벽 1시 정도의 데이터일 텐데요. 뭐 오늘 아침에 그대로 당연히 올라갔네요. 얘 어떻게 있습니까? 여 밑에 이게 누차했던 대로 이게 마틴 구간입니다. 소위 이것이 펀더멘탈 구간이거든요. 얘가 지금 따라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업체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얘는 위에서부터 얘가 조정을 설령 받는다 해도 위에서부터는 외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전히 내려갈 때마다 우리의 그 기본은 미국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가 꺾이지 않습니다. 소위 그러면 미국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안 가는 디커플링 장세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긴 결론만 맺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하고 우리가 디커플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좀 더디 가긴 가더라도 그 부분은 잠시 후 2부에 뵙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 장은 유착했던 대로 세 가지 변수가 이거 월요일 날은 아침에 올라가겠지만 또 여전히 주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아까 환율 1150원을 봐야 된다든지 또 여기 나오는 악재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don't go away. 도망가지 마라. 겁먹지 마라. 마디존일 뿐 종착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